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내년 2022년 도민들과 함께 손잡고 따뜻한 회복과 미래교육 혁신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주성과 개방성, 투명성이 기반 위에서 함께 협력하고 연대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 완료율 70% 이상을 달성했고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뤄낸 또 하나의 역사적 결실입니다. 그 자부심을 안고 내년에는 모든 나이들과 도민들이 함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 근대교육 100년의 역사 이래 미래로 향하는 가장 큰 전환의 물결을 내년부터 본격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 2022 개정교육과정이 고시되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특성화고는 3년 빠른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에 맞춰 제주는 내년 모든 고등학교를 고교학점제 영구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아울러 진로교육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로 연계한 꿈기음 1, 2, 3 교육과정을 본격 시행합니다. 2024년 2028 대입제도가 발표됨에 따라 내년에는 새로운 대입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지혜들을 본격 모색하게 됩니다. 제주는 이러한 변화를 7년 전부터 대비하며 미래교육을 앞장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과 학교 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교사와 아이들이 사랑으로 만나며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교육 최초로 읍면지역 학교에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한 개의 질문에 한 개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평가와 수업이 아닌 한 개의 질문에 100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평가와 수업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만들면서 독립된 삶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인 생태 환경과 건강을 기반으로 작은 학교를 활성화한 결과 함덕초등학교 선을 분교장이 내년 본교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21세기 작은 학교 살리기 성공 모형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전환 의미가 각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학습이 기본이 되는 책 읽는 습관을 일상화하면서 예술적 감성과 놀이, 창의, 상상력 등 인간 고유 본성을 키우는데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AI와 소프트웨어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실을 미래형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와 학습 결손을 겪는 아이들을 원인별, 유형별로 맞춤 지원하면서 아이들의 인권인 기초학력과 건강을 책임 있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내년은 진정한 회복과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안전과 복지를 밑바탕으로 하면서 그 위에서 회복을 꽃피우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의 미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조 3,651억 원 규모의 2022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내년 주요 정책과 사업으로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 회복을 실현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과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31개로 늘리고 교과 방과후 및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합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교육을 안착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교육 활동 지원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교육기관 설립 기금 적립 등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력과 방역 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비만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노급식기구 확충,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등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체육교육 및 학교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고 유해물질 및 노운동장 개선 등에도 지원을 강화합니다. 체육관 확대 예산을 지원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서위기에 놓인 아이들과 느린 학습자를 원인별, 유형별로 맞춤 지원하겠습니다. 정서위기 원인별, 유형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혼대건염팀 운영과 마음건강 증진 사업 등의 예산을 중점 배정하였습니다. 다문화 및 탈북 학생 등 느린 학습자의 지원을 확대하고 중독과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100세 시대의 진로로 열어가겠습니다. 제주 특성화고를 미래 사회에 맞는 학교로 혁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합니다. 자연이 살아있는 유치원 놀이터를 확대하며 놀이 중심 유아교육을 안착하겠습니다. 꿈기움 1, 2, 3 교육과정의 내실화에 지원을 강화하고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학교 현장을 학점제형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안전한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을 정착시키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교육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구 생태 시민교육을 충실히 펼치겠습니다. 스마트 미래 학교 환경을 구축하고 원격 수업 활성화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AI 및 소프트웨어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창의성 증진을 위해 융합인재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함양초 등 7개 학교를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비와 시설비, 모듈러 교실 설치 등에 238억 원을 투입합니다. 학교 환경교육과 건강 생태 학교 운영 등에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내년 처음으로 청소년 평화공감 도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아이들이 배려, 협력하고 존중하면서 평화를 키워가고 세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문화를 뿌리내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운대 배움학교와 아이비학교, 4.3 평화인권교육과 제주 이해교육,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 등 더욱 충실히 추진하면서 아이들을 독립된 삶의 주체로 키워나가는 교육 기반을 안정적으로 갖추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학교 현장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기본 운영비 편성 및 지원 구조를 현장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축제와 일회성 행사, 국외 연수 등이 예산을 최대한 줄여 이를 학교 기본 운영비로 투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학교 기본 경비를 올해 698억 원보다 4% 늘어난 72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학교 기본 경비를 필요할 때마다 최대한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목적 사업의 비중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모사업 34개를 학교 자율선택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목적 사업 106개 사업을 학교 기본 경비로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내일이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내일부터는 도내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수능 체제에 돌입합니다. 지난해 확진자 없이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잘 살려 올해도 수험생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야 진정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도민들과 기관 단체에서도
수험생과 아이 한 명 한 명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사랑과 협력, 지원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서도 성숙하게 꿈의 여정을 걸어온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일하게 빛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 나 자신을 믿으면서 수능 당일까지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지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험생들을 비롯한 모두의 꿈과 미래,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존중합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학급당 20명이 우리 사회의 교육계 가장 큰 의제가 되었고, 교육부에서 8월 말경에 학급당 28명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 원래 30명 이하로 하는데 100학급 이상이 증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지역 학교를 새롭게 지은다면 그거는 읍면지역이나 특성화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제주일고 같은 경우는 3학년이 16학급입니다. 도저히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공간 확보도 못하고, 또 이에 따른 교실 공간이 거의 풀로 차 있고, 거의 모든 공간들이 증축으로 들어가면서 동지역 일반교 고등학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 수를 쭉 봤을 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동안에 2개 이상의 학교가 신설돼야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이면에는 인구 유입이 갑자기 5년 사이에 확 늘어나 버렸습니다. 전체 인구는 약 한 10% 이상이 늘어났고요. 학년별로 이렇게 보면 제주도에 가장 많다고 하는 학생이 흑룡대인데, 제주도에 태어난 아이 숫자는 6천 명이 안 됩니다. 5,900 몇 명인데, 현재 재학생 숫자는 7,200명입니다. 약 한 25% 가까이 증대한 거죠. 이게 예측하지 못한 인구 유입과 학생 수의 증가입니다. 이게 맞춰서 이게에 학교가 필요하고, 그 이야기들을 진행하면서 지금 동문들과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학교 하나하나를 적어도 선택하는 학교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특성화고든 읍면지역 학교든 과거 같으면 성적에 밀려서 갔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는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돌봄과 관련해서는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 돌봄 교실을 계속 지을 수 있는 돌봄이 문제가 되는 곳은 주로 이 과대 학교, 과밀 학교입니다. 공간에서 지금 최대한 확보를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돌봄도 주로 이제 1, 2학년 학생들이 초등학교 주로 많이 요청이 있는데, 돌봄도 하고 방과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방과 왔다 갔다 하면서 종합적으로 봤는데, 일단 학교 공간을 기초학력, 그 다음에 돌봄, 그리고 방과후 우선순위를 두면서 학교에 맞게 공간들을 다시 재배치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공간을 한꺼번에 뚝딱 만들기도 어렵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초등학교의 문화가 중등은 교무실에서 교사가 업무하는 곳인데, 초등학교는 그 교실에서 자기가 일을 하는 곳이, 이런 문화들을 조금 전환하면서 공용으로 써가면서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현재 과대 학교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구가 학생 수가 예측 가능하지 않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면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돌봄은 수용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공용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